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2를 공부하는 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주제별 읽기 영상입니다. 여러분 토픽2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토픽2를 공부하다 보면 대담, 강연 등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읽고 또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어휘뿐만 아니라 주제 관련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쓰기 54번의 경우 지시문을 이해해도 그 주제 관련해서 무엇을 쓰면 좋을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보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세종학당에서 이런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재를 출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짐작하시겠지만 PPL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은 유튜버라서 그런 것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교재 구성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회, 문학, 과학, 경제, 역사 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설명문, 기사문, 논설문, 매체 담화, 수필, 동시, 사설, 현대시, 동화, 평론, 또 뭐가 있지요? 기사문, 그리고 토론문, 전기문 등 글의 유형이 아주 다양합니다. 교재는 누리세종학당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학습을 누르면 이렇게 최근 발간된 세종학당 한국어 읽기와 쓰기 교재가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읽기를 누르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주제별 분권 또는 한꺼번에 모아둔 합본이 나옵니다. 합본을 내려받는 것이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읽기 교재와 함께 듣기 파일을 내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알겠죠? 그럼 오늘은 사회 1과 MZ세대 바로 알기에 대한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MZ세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MZ세대는 언제 태어난 세대를 말할까요? 그리고 MZ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MZ세대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중에 주제 어휘를 찾아보면 자유, 디지털, 자기관리, 소셜미디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예문을 볼게요.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다. 자기관리, 자신의 건강, 체력, 이미지 등을 가꾸고 살피는 일. 그 사람은 자기관리에 매우 철저한 편이다. 디지털, 여러 자료를 0, 1의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 많은 것들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소셜미디어, 생각이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상의 콘텐츠.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단어들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1번 생일 선물로 부모님께 디지털 카메라를 받았다. 2번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3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관리가 뛰어나다. 4번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정치인이 늘고 있다. 모두 알겠어요? 다음 표를 보고 MZ세대의 개념을 파악한 후 글의 빈칸을 채우십시오. 여기 표가 나왔는데요. 표를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찾은 영상을 먼저 같이 볼게요. 말이 빠르니까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2분 안에 끝내는 2분 컷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다 보면 MZ세대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MZ세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집단들을 하나의 세대로 묶어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X세대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Y세대, Z세대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MZ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나라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전부 MZ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 세대를 합쳐서 그런지 현재 나이로 따졌을 때 10대 후반부터 40까지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나이대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대는 다양하지만 MZ세대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 미래보단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말이 정말 빠르죠? 이 영상에서 소개한 MZ세대에 대해 이 표에서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대 구분을 볼까요?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각 세대의 출생 연도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1956년부터 1964년, X세대 1965년부터 1979년, M세대 1980년부터 1994년, Z세대 1995년 이후. 각 세대의 미디어 이용을 볼게요. 아날로그 중심,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원주민. 끝으로 세대별 성향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세대로서 이념적이고, X세대는 물질주의, 경쟁사회, M세대, 세계화, 경험주의, Z세대, 현실주의, 윤리중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글의 빈칸을 채워볼까요? MZ세대는 1980년부터 1994년에 태어난 M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M세대와 Z세대의 특성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디지털 세대로서 경험과 윤리를 중시하고 현실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간략하게 MZ세대의 개념을 파악해 봤는데요. 이제 같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기. MZ세대의 특징. 들으면서 함께 읽어보세요. 읽어보기. MZ세대의 특징.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MZ세대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MZ세대란 1980년부터 2000년 전후에 태어난 세대로 소비나 유행 등 사회 여러 방면에서 이들이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MZ세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MZ세대는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환경을 접했기 때문에 디지털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다.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말은 이런 세대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이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의 행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혼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재미있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건 역시 MZ세대의 특징이다. 단순히 콘텐츠를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최신 콘텐츠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다. 끝으로 MZ세대는 공정함을 추구한다.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MZ세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는 늘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와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잘 들었어요? 얼만큼 들은 내용을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1번. 다음 중 MZ세대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1. 휴대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다. 2. 자신의 시간과 행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3. 경험해보지 않은 색다른 것을 좋아한다. 4.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지만 유행에는 민감한 편이다. 어떤 것이 MZ세대의 특징이 아닐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MZ세대는 혼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기억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기억. 목소리를 낸다. 1. 합의하다. 2. 화를 내다. 3. 소리를 지르다. 4. 생각을 이야기하다. 4번이죠.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같은 뜻입니다. 마지막 3번. 다음 중 MZ세대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과장적. 2. 비판적. 3. 중립적. 4. 무관심. 3번. 중립적이죠. MZ세대에 대해 과장하지도 비판하지도 않고 세대의 특징을 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겠어요? 더 읽어보기 1. MZ세대가 여가를 보내는 방법. 어휘를 먼저 살펴볼게요. 여가, 보고서, 응답, 욕구, 반영하다, 성취감. 들으면서 함께 읽어보세요. MZ세대가 여가를 보내는 방법. 코로나19 시대에 MZ세대는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MZ세대가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한 활동은 유튜브 감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악 감상이나 TV 시청, 웹만화나 웹소설 읽기, 비디오 게임 등을 하며 여가를 보낸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 결과를 통해 MZ세대는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가 시간에 친구를 만난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크게 줄었다. 그 대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관리 욕구가 높은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듯 여가 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들은 주로 등산이나 자전거, 골프, 헬스, 홈트레이닝 등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들은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끝난 후 MZ세대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여가 활동으로 해외여행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잘 들었어요? 다음. 오늘의 마지막 글입니다. 더 읽어보기 2. MZ세대들의 사회, 경제에 관한 인식. 어휘를 먼저 볼까요? 인식, 이직, 관대하다, 중시하다, 출산, 의무감, 동의하다, 만점, 앞서다. 들으면서 함께 읽어보세요. MZ세대들의 사회 경제에 관한 인식. 최근 서울시에서 서울에 사는 MZ세대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MZ세대들은 다른 세대보다 이직에 관대하고 여가를 중시하며 결혼, 출산에 대한 의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좋은 조건의 직장이 있으면 직장을 옮기겠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MZ세대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7.1점으로 서울 시민 전체 6.7점, 베이비붐 세대 6.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돈을 더 벌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여가를 즐기겠다에 대한 MZ세대의 점수는 6.7점으로 서울시민 6.4점과 베이비붐 세대 6.2점을 앞섰다. 셋째로, 결혼은 꼭 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MZ세대의 점수는 4.5점으로 서울시민 5.3점이나 베이비붐 세대 6.7점보다 현저히 낮았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한 MZ세대의 점수는 4.2점으로 서울시민 5.3점과 베이비붐 세대 6.6점보다 역시 낮았다. 특히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Z세대가 M세대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두 세대 간의 차이를 보였다. 2020년 기준 MZ세대 인구는 약 343만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한다. MZ세대는 앞으로 서울을 이끌어갈 세대인 만큼 MZ세대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사회 일과 MZ세대 바로 알기에 대한 읽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영상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